이번 순서는 매주 금요일 북한의 최근 이슈와 주민들의 생활상을 알아보는 북한 지금은 시간입니다. 다양한 북한 소식 전해주실 분입니다. 이순실 탈북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여행 온 그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보이십니다. 맞아요. 예, 워낙 해외여행 가는 게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북한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많이들 오시나요? 예, 보면 북한에도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아요? 예, 많아요. 이제 사리원시, 도나 이제 평양시 이런 데 들어가면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평양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외국인들하고 막 대화를 하는 대학생들 많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관광객도 많지만 유학생들도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고요. 북한에서는 연간 10만 명이 넘는 그런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북한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30일 만에 뭐 10일 만에 쓰는 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보면 그 달러돈을 쓸 수 있는 외국인 그 달러돈을 쓸 수 있는 바꿈돈, 거기 북한에는 달러돈 쓰는 데가 바꿈돈이라고 하거든요. 외화돈, 바꿈돈. 이런 돈 쓰는 상점에 가보면 정말 외국인들이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다 관광객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난생 처음으로 제가 흑인도 보고 백인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연간 10만 명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의 관광대학에서는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학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의 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양 관광대학에서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곳 대학의 일꾼들과 교원들은 모든 강의실들과 전자도서관, 강좌실들이 교육의 정보화 실현에 필요한 설비들을 원만히 갖춰놓고 교육 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함으로써 학생들을 실천형의 인재들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관광대학의 모습 함께 봤는데요. 예. 보니까 북한에서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에 공을 정말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교육도 받는 것 같은데 여행 네.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여기면은 자격 요건이 없어요. 아까도 화면으로 본 것 같이 네. 우리 우리 2명의 아나운서들이 미모만 가지면 됩니다. 키가 커야 되고 예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면서 우선 미모를 갖춘 아이들을 14살부터 데려다가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세계 여러 나라 관광객을 대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영어가 유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워주고 또 여기면서만큼은 다른 데는 출신 성분을 엄청 까다롭게 봅니다. 네. 근데 관광 가이드만큼은 정말 인물 미모만 되면 데려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나가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광 대학도 있고 네. 관광 양성반도 있어요. 6개월짜리. 이거는 그냥 세계 여러 나라 외국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또 모을 수 있는 해설할 수 있는 사람들이 6개월짜리. 그다음에 관광 대학은 정말 영어가 유창하고 이런 사람들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가이드라고 말하면 정말 예쁜 애들이 많아요. 늘씬하고 예쁘고. 예, 늘씬하고 저처럼 예뻐야 돼요. 네. 그렇겠네요. 기준이신가요? 기준 넘죠. 더 예쁘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많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요. 북한에서는 비자 발급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관광 비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북한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출장 장소를 밝혀야 되고 또 여기서 출입 심사와 서류 제출을 해가지고 또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권과 출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달러를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생길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달러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는 나가는 것은 막아요.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못 나가요. 그러나 들어오는 거는 막지 않아요. 들어와서 심사만 잘 되어 있고 테러 국가만 아니면 돼요. 자기네가 테러 국가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들어와서 갖고 들어오는 돈만 연간 10만 명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외화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화 보따리를 달러돈을 들고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평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는 쉽지만 나갈 때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갈 때 또 어떤 절차, 더 까다롭게 절차를 밟나요? 나가는 것은요,
관광객들은 들어온 절차에 따라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 예. 사람들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북한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는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돈 짊어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돈 쓰려고 들어오는 거고, 또, 소문에 보는 대로 정말 폐쇄국가고, 완전히 정말 이게, 들어올 수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없는 곳에 이제 허용이 돼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들어오는 곳이죠. 예,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그 외국인들이 명동이나 동대문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쇼핑하러 많이 오시고 정말 가실 때 손에 가득 화장품 쇼핑백을, 이런 거 예, 가져가시죠? 화장품 쇼핑백 가득 안고 가시는데 궁금한 점이 그 외국인들은 왜 북한을 갈까? 관광 목적으로 어디 좀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는 건가요? 명소는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특히 뭐 예쁜 것도 있고 뭐 잘 네. 사는 것도 있지만 관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북한 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화려한 것이 많은 거예요. 네. 우선 기념비들이 많고 북한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일성 사적지들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당창건 기념비, 만수대 예술국장, 무슨 뭐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지금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뭐 만수대 기념궁전 무슨 예. 이런 데 금수산 기념궁전 이런 데를 다 와보고 싶어해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와 보면 이 건물 하나하나 사적비 하나하나가 체제 선전용입니다. 자, 당창건 기념비에 가보면 망치와 낫과 붓이 있는 당마크가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가 배운 것처럼 이 마크는 붓과 망치와 낫입니다. 이것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당을 받들어가는 우리 노동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런 가이드가 다 체제를 선전하는 거예요. 체제 선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것이 체제 선전인지 모르지만 듣다 보면 마지막에는 당 선전이에요, 그냥. 예, 그러나 우리 그 일반인들은 가서 그걸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는 다시 학습을 하는 그런 체제 학습을 하는 학습 노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쭉 그 과정이. 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런 데 가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림 하나하나 조각 하나하나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하게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감탄을 하고 갑니다. 막 그렇게 잘 해놨어요. 네, 들어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정말 밥 먹기도 힘든 상황인데 관광지만큼은 부족함 없이 꾸며놨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요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패키지 여행이라고 해서 가이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주는 그런 단체 여행이 예, 인기가 많죠. 많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북한의 단체 관광 상품엔 뭐가 있나요? 북한의 단체 관광에는 정말 그 23일간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 자기네가 들어온 그런 그 날짜에만큼 돌아보면서 네. 고려 투어라는 그런 상품 그런 관광 전문 아, 여행사가 여행 있어요. 상품 같은 건가 봐요? 이름 예. 여행사 이름이 고려 투어라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예, 여기면서 23일간 상품으로 그러니까 하나 또 600만 원 정도 들 정도로 아, 그렇게 돈이 600만 들고요. 원이요? 또 여기면서 보면 이제 말한 것처럼 평양 개선문, 김일성 광장, 그다음에 신천 박물관, 무슨 판문점, 김일성 생가 이런 것이 보여줄 게 많아요. 예, 앞서서도 잠깐 말했지만 그 패키지 여행 이 사람들이 관광 그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보면 이 관광 가이드가 예술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술. 왜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그 예술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이 네. 사람들은 언어로 그러니까 말로. 예. 아. 자 보세요. 김일성이 태어난 생가 앞에 섰어요. 제가 가이드라 가면 이 사진은 경의하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1912년 4월 15일 태어나신 만경대 고향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김일성이 음악처럼. 엄마 아버지 사돈의 8천까지 쫙 역사가 나옵니다. 네. 자, 신천박물관이라는 것은 6.25 전쟁 때 미제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인민들, 무고한 인민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죽였다 하면서 반제 반미 사상을 불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 사람들, 미국인들도 와서도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을 또 느끼고 가고. 설득이 되는 그렇겠네요. 거네요. 그러게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선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문점에 와서도 6.25 전쟁 미제와 남조선이 쳐들어왔다고 배워줬는데 저 북한이 쳐들어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쳐들어왔구나 또 이렇게 막 그렇게 배워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게. 그렇게 예, 해서 그래서 잘못된, 여기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요만한 아이들까지 싹 다 같은 투어를 같이 하는 겁니다. 다. 네. 저도 뭐 다는 못 가봤지만 신천박물관, 뭐 당창경 기념관 싹 다 가본 것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몽땅 관광객들한테도 체제 선전 이용물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하게 하는 재학습을 하는 학습 예. 투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점이요. 그 아까 이제 여행 가이드가 이순실 씨처럼 예. 아름다운 분이 예. 가이드를 하시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나죠. 그런데 예. 그분들의 처우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행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정신 상태, 지식 상태는 거진 그 외국에 드나드는 그 외교관 정도예요. 아, 그런가요? 외교관 정도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체제 선전부터 그다음에 전국의 그 외국인들을 대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는 뭐 특별한 것을 또 이렇게 찔러줘요.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알고 있구나. 우리의 문화를 알고 있구나. 서로 교감이 잘 됩니다. 예. 그런 정도로 그 세계의 문화까지 다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도 못 배운 것을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 거짓 교육이에요. 몰라요. 그냥 김일성 체제로만 배웠는데 이들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주를 중심으로 해서 배워주기 때문에 이 애들이 이 수양 정도는 예. 정말 외교관 정도예요. 예, 그래서 외교관과 이 애들은 같이.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집도 잘 가요, 얘네들은. 예, 정말 바탕이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인물도 좋고 미모도 예. 좋고 얼마 좋아요. 저희가 앞서 이제 우리나라는 쇼핑 관광이 유명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의료 관광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어떤 관광 상품들이 있을까요? 관광 상품이라면 첫째 아리랑 공연이죠. 아리랑 공연. 예. 그다음에 서커스. 서커스, 서커스. 유명하죠. 서커스는요, 저는 지금도 꿈속에서도 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 공중에서 6회, 3회 막 회전을 해요. 사람이,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곱등어, 그 돌고래 쇼. 돌고래. 예,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북한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예술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자다가도 깨워서 관광객 세워놓고 노래하라 그러면 뻥뻥허리 팡실하면서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아무 데나 지방을 훑어다니면서도 공연을 보여줍니다. 자, 아리랑 공연 같은 거는 정말 10만 명이 나와서 어린이부터 군대 이르기까지 대학생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다 집중돼서 거기 했잖아요. 이 아리랑 공연에 얼마나 많은 투여가 들어간지 몰라요. 정말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정말 그 휴식 시간에 비닐봉지에다가 대소변을 볼 정도로 그렇게 물도 안 먹고 공연을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예. 이제 행사나 큰 행사나 관광객들이 오면 이걸 한 번씩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 감동하는 거 보면요. 정말 TV에서 나오는 것을 입을 쫙 벌리고 입을 다물지 못해요. 정말 멋있게 합니다. 아,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정말 예, 이거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질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 한국에 와서도 이따금씩 아리랑 공연을 유튜브로 봐요. 아, 왜 유튜브로 그러냐면 볼 수 있어요? 북한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화면으로 보는 그 아리랑 공연은 절반도 안 돼요. 아, 그렇겠네요. 음악이나 이 사람들이 인구수나 그 보이는 그 좌석이나 정말 장엄합니다. 예, 한번 통일되면 뭐 아리랑 공연은 아리랑 이런 거 공연부터. 잊혀지질 않을 거예요. 한번 꼭 보세요. 예, 그리고 또 이 아리랑 공연이 유명한데 그 외에도 다양한 공연들 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왕재산 경음악단, 모란봉 예술단, 뭐 이렇게 아주 이름난 거, 김부자들이 아주 좋아하던 그런 예술단들을 그냥 한 번씩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는 전국에서 제너라 정말 골라 해서 올라간 애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북한 사람들도 죽어도 한 번 못 보는 공연들이에요. 예. 이런 거를 외국 노래로 진짜 까추샤 노래도 하고 막 그냥 다 합니다. 예, 한국 노래도 있어요. 한국 노래도요? 예, 그때 그 사람도 우리는 한국 노래 다 그때부터 다 배운 거예요. 그때 팝송 불러도 이런 것도 되나요? 다. 그때 우리는 못 듣죠. 그 일반은 못 듣죠. 아, 외국인 관광객들을 그렇죠.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면은 남한에서 오는 관광객도 있기 때문에 노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하고. 예, 그리고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곱등어 쇼, 예. 돌고래 쇼도 네. 좀 유명한가요? 야, 정말 북한에는요 짐승들이 많잖아요. 알려져 있는 짐승들이 개, 토끼, 닭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보는 거는. 네네. 근데 동물원에 가보면 이 돌고래들이 쇼들이 정말 쟤는 말만 못하고 걷지 못할 뿐이지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것만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그 절연사와 같이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하는 거 보면 쟤네들이 저걸 어떻게 할까?
우리도 궁금한데 외국인들은 뭐 자기네가 다 이런 걸 보다 듣고 와서도 그거 보고 놀라는데요. 그럴 수도 장엄하요. 있겠네요. 정말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외국인 그것도 봐야겠네요. 관광객들 만났던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북한에 계셨을 때 혹시 외국인 관광객을 지나가다가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아, 그렇죠. 그 관광객을 보고 우리 한번 망치를 한 적도 있죠. 어떤 망치? 한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예. 외국인 무슨 유학생들인지 뭐 관광객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흑인, 백인 뭐 이렇게 다 섞여서 외국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학교에서 하이, 헬로우, 굿모닝 이거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하이 하니까 하이 합니다. 우리말 알아듣네? 우리가 하는 거 영어를 알아듣네? 이러면서 막 보니까 다 코 크고 머리가 노랗고 해서 우리가 북한에서 배워주는 게 뭐예요? 미제 숙량이라고 배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뒷얘기를 하셨군요. 네, 그러면서 저 미제 숙량놈들, 저 콧대기를 봐라. 막 이러면서 놀려주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지하철도 이 선풍기가 이 뭐다 그래요? 에어컨이 없거든요. 더우니까. 네, 더우니까. 한참 가다 보니 말 못하고 못 알아들을 줄 알았던 예. 외국인들이 더워. 아, 그렇게 말. 네, 그렇게 말하는 한국말 거예요. 하셨나요? 네, 그래서 야, 저것들이 우리 말 다 알아들었구나. 미제 순경이 놈들이라고 했는데 철천지 원수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긴장되셨겠는데요. 네, 그런 말 다 해요.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네. 막 따라다녀요. 신기해서요? 따라다니면서 양코배기 놀리는군요. 미제라고 놀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제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코 크면 미제 숙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려주면서 따라다니던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북한의 관광에 예.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여러 곳을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예. 여행도 많이 다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여행이 가진 매력, 북한에서는 이런 점이 좀 특별했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예, 저도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주 빠졌잖아요. 미국에 다녀보니까 정말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러나 북한에는 가이드가 20명당 2명이 붙어요. 많이 보네요. 그래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요. 절대 흩어지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진을 못 찍어요. 그 다음에 가이드의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가이드 외로 또 이 보이부 요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사진을 못 찍어요. 그리고 내가 본 중에서 느낀 것은 뭐냐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여행하는 것이 진짜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면은 자유가 없어요. 북한에 들어오면 일단 자유는 뺏깁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그 가이드에 따라서 앞으로 몰리고 뒤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적이 뭐냐. 앞서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가이드들이 이야기 해설은 다 선전용입니다. 그다음에 설정된 공간만 다닙니다. 예. 특별히 김일성이 다녀간 집, 그다음에 김일성이 다녀갔던 유치원, 타가서 이런 것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멋지고 잘 준비된 곳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은 와서 북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구나. 정말 깊은 곳에 가보면 그들이 알겠죠. 예, 잘 모르고 가는 거네요. 어떻게 가- 보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광의 모든 걸 살펴봤는데요. 가까이 있지만 갈 수가 없어서 더 궁금한 북한의 관광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북한의 생생한 최근 소식 이순실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